안녕하세요, 장혜택입니다. 오늘은 포터 봉고 1톤 트럭, 요거 후속 모델 나옵니다. 요거 바뀐다 그러면은 불편하실 분들도 좀 계신데 요거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개발 중인지, 왜 바뀌어야 되는지 뭐 요런 얘기를 해드릴 텐데,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면은 2024년도에 신형 모델이 나올 예정입니다. 디젤 엔진은 단종이 되고 LPG와 전기차로만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이 맨 앞에 있고 뒤에 이렇게 짐칸이 있는 요런 형식이 아니고, 운전석 앞에 뭐가 이렇게 있는 세미보닛 형태로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예요.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미디어 오토. 포터랑 봉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예요. 포터는 매월 8,000대가량, 봉고3 요거는 6,000대가량 이렇게 꾸준히 팔리면서 우리나라 일상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뭐 택배 다 포터 봉고잖아요. 대한민국의 혈관과도 같은 아주 고마운 차인데, 걱정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위험합니다. 이게 위험해요. 운전석 앞에 사실상 철판 몇 개 두르고 막 시속 100km 넘게 막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냥 팍 박으면은 그냥 밀고 들어오고 그냥 하반신 마비 그냥 되고 이런 구조입니다. 위험한 걸 다 알면서도 이게 차가 효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이거 그냥 팔고 있고 이거 계속 타고 계시고 이런 거잖아요. 이거 위험한 거 알아서 세미보닛 형태의 앞에 엔진이 있는 리베로, 현대 리베로 나왔는데도 리베로가 죽었잖아. 충돌 안전이나 보행자 안전 이것저것 다 챙기는 요즘 시대에 포터봉고 같은 차가 도로에 이렇게 함께 달린다는 거, 그리고 이런 포터봉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라는 거 자체가 좀 의아하죠. 지금까지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트럭, 총 중량 3.5톤 이하니까 적재량 1톤이나 2톤 요 정도의 트럭, 쉽게 말해서 이제 포터랑 봉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차들이 지금까지 충돌 테스트가 면제였어요. 근데 올해 초 국토교통부에서 입법 예고를 했어요. 총 중량 3.5톤 이하 화물차 안전 강화된다. 2023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새로 출시되는 1톤 트럭, 요거는 충돌 안전 테스트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팔고 있는 1톤 트럭도 2024년부터는 충돌 안전을 만족을 해야 돼.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콘크리트 벽에 시속 50km로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승객이 상해 정도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되는데, 이게 현재 팔고 있는 포터랑 봉고로는 만족시키는 게 쉽지가 않죠. 요거 때문에 2024년에 완전히 바뀌어요. 현대기아는 포터와 봉고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예전에 만들었었던 리베로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스타렉스도 꽤 오랫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뭐 이걸 만들고 있겠죠. 지금 팔고 있는 스타리아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스타리아는 기아 카니발이랑 골격을 공유하고 있는 모노코크 보디 타입을 기본으로 만든 미니밴이죠. 뼈대부터 다르기 때문에 이 스타리아 지금 팔고 있는 거는 이 트럭을 만드는데 크게 참고가 되진 않아요. 트럭은 이 든든한 H형 프레임이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 있고 거기에 엔진이랑 바퀴 달고 프레임 바디 타입으로 만들어야지 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럭은 프레임 바디예요. 포터랑 봉고 신형을 개발하면서 뭐 초반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금 팔고 있는 원박스 타입의 포터 봉고 요거를 기본으로 조금 뭘 더 붙여서 조금 안전을 확보하자. 왜냐면은 지금 팔고 있는 이 포터의 이 스타일, 요게 사실상 안전을 제외하면은 우리나라 이 소형 화물 시장이 거의 완벽한 스타일이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 이 화물 환경이 이미 포터랑 봉고에 너무 꽉 이게 짠 맞춰져 있어요. 포터보다 더 길어지거나 뭐 회전 반경이 더 넓어지거나 뭐 높이가 더 높아지거나 뭐 이러면은 이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유턴이 뭐 한 번에 안 돼. 포터였을 때는 여기 잘 들어갔었는데 이거 뭐 신형은 여기는 안 들어가죠. 뭐 이런 식의 현장 불만들이 막 여기저기서 들릴 수 있거든요. 그거 외에 이제 세미보닛 형태로 예전에 리베로처럼 완전히 다시 만들자 뭐 요런 안이, 이렇게 요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어떤 안으로 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확실히 몰라 나도 아직은. 앞에 운전석 공간 요거 디자인 외에 이 짐칸의 형태도 완전히 바뀔 예정인데, 이 오픈된 트럭 형태 요거 사라지게 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법안에서 화물차의 적재 방식을 그냥 폐쇄형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오픈형 짐칸은 뭐 짐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하고는 너무 편하죠. 근데 이게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막 달릴 때 바람이나 뭐 충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었던 화물이 바깥으로 튕겨 나가서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오픈형 짐칸 트럭들이 이 자동차 전용 도로나 도심지 진입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 오픈된 포터 이렇게 많은 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비상 자동 제동 장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이 새로운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장애물 같은 거 있으면 차가 바로 멈추는 요거 기본으로 장착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형 화물 트럭도 이제 부쩍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 모두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PBV 사업이라 그러죠. Purpose Built Vehicle, 목적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이 자동차 비즈니스. 너네들이 알아서 택배용 차로 쓰던지 뭐 농어촌 차로 쓰던지 이게 아니고 택배 회사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 택배 산업에 딱 맞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요 PBV 사업에 상당히 공들이고 있거든요. 여튼 아주 멋지게 생기고 일도 잘하고 안전하고 이런 멋진 트럭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엔진에 대한 얘기인데 디젤 엔진은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점점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환경 규제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죠. 이 디젤 엔진으로 이 새로운 환경 규제를 맞추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현상이 됩니다. 이 디젤 엔진은 사실 기본적으로 휘발유나 LPG 엔진에 비해서 유해한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와요. 각종 배출가스 정화 장치들을 계속 붙여가면서 이렇게 진화해 왔거든요.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에 만족하는 디젤 엔진을 만들 수는 있는데 뭐 무슨 필터 용량을 더 늘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가격이 훅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상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소형 트럭에서는 이 엔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경쟁력이 사실 뚝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포토나 봉고 요 후속 모델은 디젤 엔진이 아예 없습니다. LPG 엔진이 기본일 것 같고요. 전기차 비중을 좀 많이 늘리고 여기에 뭐 수소연료 전지가 이렇게 더해진다라는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비싸죠. 많이 비싸죠. 넥소만 봐도 아주 비싸잖아요. 보조금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주니까 이게 좀 팔리는 거지. 이 수소연료 전지 자체가 아직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비싸요. 근데 요거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쭉 바꾸고 뭐 기술적으로 뭐 이런 걸 보완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보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물차 요거 외에도 산업 전반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게차라든지 뭐 소형 선박, 소형 발전기 뭐 이런 것들. 여튼 뭐 디젤 엔진 요거 사라질 예정이다. 그리고 LPG 엔진이 표준 엔진이 된다는 얘기인데 요 LPG 엔진이 그냥 LPG 엔진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LPG 엔진이 아니고 LPG 터보 엔진입니다. LPG 터보 엔진. 그냥 LPG 엔진은 토크가 잘 안 나와. 디젤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서 포터 LPG 이런 거 팔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 사셨던 분들이 힘이 너무 없어. 언덕을 못 올라가. 짐 싣고 막. 그래서 다시 디젤 엔진 포터로 바꾸고 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LPG 엔진이 디젤 엔진을 100% 대체를 못해서 토크를 좀 보강한 LPG 터보 엔진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거를 꿈에서 이거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LPG 터보 엔진. 1톤 트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대표 화물차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특산품이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1977년에 현대 HD1000, HD1000 요게 포토의 전신이죠. 요거 국산차예요. 독자 개발한 국산차예요. 현대자동차가 뭐 일본 차를 베이스로 하긴 했지만 폰이라는 독자 모델을 개발하고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당시 조립 생산했었던 유로포드의 코티나, 마크4, 마크5 이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해가지고 스텔라를 또 독자 개발을 하죠. 요 방식으로 포드, 유로포드에서 이렇게 팔았던 포드 트랜짓 요거 세시를 기반으로 해서 토요타 하이에이스나 마츠다 봉고 같은 일본 요 소형 트럭들을 분석을 해서 현대 HD1000 요거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 합리화 조치, 당시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조치들이 있었어요. 나라에서 너네 이것만 만들어. 너네 기업들한테 그냥 할 일을 딱딱 정해주는 거야. 니네는 승용차만 만들어. 그리고 니네는 화물차만 만들어. 이 대통령의 이 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해서 1977년도에 개발한 포토의 전신 HD1000 요게 4년 만에 그냥 싱겁게 단종이 돼버리죠. 이후 현대자동차는 승용차만 만들어 팔게 되고 기아는 승용차는 또 못 만들고 화물차만 만들게 되고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 기아 자동차는 승용차 못 만들게 되면서 브리사나 이런 거 단종시키고 그때 이제 일본 마츠다 봉고 요거를 우리나라에 1980년도에 들여와서 근데 이게 또 대박을 쳤잖아. 근데 또 1986년도에 이 산업 합리화 조치가 풀렸어요 또. 그러면서 기아도 승용차 만들 수 있게 되고 현대도 화물차 만들 수 있게 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기아는 프라이드나 콘코드 이런 승용차 이렇게 만들어냈고 현대도 미쓰비시 델리카라는 차를 들여와서 팔게 되죠. 요때 이제 포터 그리고 승합차는 그레이스 이렇게 함께 들여와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 외에도 대우는 닛산 바네트를 들여와서 대우 바네트 해가지고 1톤 트럭이랑 승합차 이런 걸로 팔았고요. 삼성자동차는 닛산 아틀라스라는 차를 참고해서 만든 차를 만들었는데 삼성 야무진 이런 이름으로 야무지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현대 포터는 1990년대 중반 정도에 나온 요 3세대 포터 요거부터 뭔가 혁신적인 포터를 딱 만들어냈어요. 포터의 골격은 그대로 뒀는데 당시 미니밴이었던 그레이스 요 그레이스의 앞부분을 가져다가 포터를 만들면서 승용 느낌의 트럭이다라는 걸로 막 히트를 쳤죠. 요때가 우리나라의 개인 사업자들이 많아질 무렵이었거든요. 아니, 월급쟁이로 승용차 몰고 뭐 이렇게 출퇴근하고 이러다가 퇴직하면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는데 평생 승용차만 몰다 보니까 트럭 모는 게 엄두가 안 나. 이런 분들을 겨냥을 해서 승용차처럼 편안한 1톤 트럭 디자인도 그냥 편안해 보이게 좀 귀여워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해서 요게 히트를 칩니다. 그러면서 봉고가 주도하던 1톤 트럭 시장을 포터의 이런 무대로 바꿔버리죠. 아니, 요때 이런 거 있었어요. 봉고는 2단 출발해야 되고 포터는 그냥 승용차처럼 1단 출발하는 거야. 포터가 승용차처럼 편해. 이런 얘기 정말 많았습니다. 하여튼 요때 포터와 봉고가 이렇게 순위가 바뀌면서 아직도 포터가 우리나라 1톤 트럭 시장의 1등이고요. 봉고가 2등이고 요 1톤 트럭 얘기 2024년도에 나올 포터 봉고 신형 얘기는 오늘 얘기가 그냥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요 이렇게 꿀단지에서 요 정도만 딱 떠와서 들려드리고 얘기 막 다 해버리면은 큰일 나요. 일단 요거 놓치지 않고 들으시려면은 구독과 알람 설정 요거 꼭 하셔서 놓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토. 일일 미디어 오토. 미디어 오토. 미디어